입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언제 여길 들어올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파트 단지예요. 아파트 단지. 자, 이 아파트 단지 처음부터 아파트는 아니었겠죠. 공사, 시공이라는 걸 하고요. 그리고 입주라는 걸 하겠죠. 그렇죠? 나중에 수업하다 보면 사실 아파트 뭐 입주장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뭐 작업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은 알려드려요. 적나라하게. 그거 알면 기절할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수업 안에.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괴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태 그걸 모르고 어떻게 잘 살아왔는지 희한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 수업에는 완벽하게 합법적인 이야기만 하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합법적으로 가겠지만 가면 갈수록 자꾸 벗어나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불법을 하라고 가르쳐드리진 않아요. 불법을 하라고 가르치진 않아요.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이럴 순 없죠. 흙탕물에 살면서 백로가 몸이 더럽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흙탕물에 살진 않겠죠. 그죠? 그건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미 남들 전부 다 까마귀가 돼 있는데 나 혼자 독야 청청 산다고요? 그거는 현실 세계를 부정하는 거죠.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동화책에서만 있는 내용이에요. 네, 우리 수업에는 없어요. 문제는 어떻게 하면 안 튈 건지, 튀더라도 어떻게 하면 떨어버릴 건지, 어떻게 하면 덜 튀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되죠. 아파트 지역이에요. 그래서 시공을 하고요. 입주를 하겠죠. 입주를 하겠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겨요. 분양을 하고 분양권에 대한 거래가 생기고 입주장에 대한 거래가 생기고 전월세나 매매에 대한 것들이 생기고 입주권에 대한 거래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거래 유형과 방법들이 생겨요. 이 안에 생겨요. 나머지는 수업 때 얘기해 드릴 거니까 오늘은 관점을 회원제의 관점에서만 볼게요. 그러면 이 아파트가 입주를 하는 상황에 이 아파트는 거래를 어디서 할까요? 입주하는 아파트의 거래는 어디서 할까요? 이 아파트의 분양권이나, 물론 지금 분양권 거래를 못하는 지역들이 더 많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어디서 거래할까요? 분양권하고 입주권은 달라요. 달라요. 이것도 막 굉장히 혼동해 하시는데 공부하세요. 그거는 결론만 얘기하면 분양권은 채권이고 입주권은 물권이에요. 완전히 다른 권리예요. 완전히 다른 권리. 모르면 네이버에 물어보셔도 돼요. 자, 이 아파트는 누가 거래할까? 1.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에서 거래한다. 2. 이 단지 앞에 또는 주변에 있는 부동산에서 거래한다. 뭘까요? 1일까요? 2일까요? 1? 2? 맞아요. 2입니다. 입주하는 아파트를 단지 내 부동산에서 거래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대부분의 지역은 주상복합을 제외하고 아파트가 먼저 임시사용 승인을 받고요. 그 다음에 상가가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요. 즉, 그 이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즉, 내 상가인데 중요하지 않아. 임시사용 승인이 늦게 나와. 단 주상복합은 한 통이라서 한 몸이라 같이 나오죠. 그건 조금 달라요. 네, 대부분의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개업소들은 쭉 포진돼 있으면서 뭘 거래한다고요? 분양권과 입주권을 거래를 해요.
공사 중인데 전월세 거래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거의 못해요. 그래서 매매 거래를 중심으로 해서 분양권과 입주권을 거래하죠. 이러다가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 그때로부터 임대차 거래가 되죠. 임대차 거래가 되면 뭐가 가능해요? 전세와 월세 계약이 가능하죠. 그렇죠? 자, 이 입주하는 상태의 매매와 임대차 거래는 누가 한다고요? 2번, 인근에 있는 부동산들이 한다라는 겁니다. 인근에 있는 부동산들이. 자, 그래서 인근에 있는 부동산들은 통상의 경우 이래요. 뭐 한 3천에 200. 보증금과 월세죠. 뭐 권리는 뭐 한 1000에서 뭐 한 4000? 요 정도 사이? 네. 가볍죠? 네. 요 정도 선에서 있어요. 공사 중에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날까요? 분양권이나 입주권 거래가?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하냐면 손가락을 쪽쪽 빨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언제 대목을 기다리는 거죠. 부동산 중개라는 거는 농사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딱 오픈한다고 돈이 빡 벌리지 않아. 그 정도 인내심을 갖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오지 않아요. 오픈하자마자 무슨 뭐 팔자 바뀔 것처럼 그런 기대는 하지 말아요. 없으니까. 어떤 사업도 없어. 그런 건 없어요. 빈번하지 않은 이 거래들을 통해 그래도 먹고 사는데 월세가 싸니까 버틸만 하더라는 거지. 월세가 싸니까. 그래서 버텨. 그러고 나서 드디어 대목이 찾아오죠. 입주라는 대목이 찾아와요. 물론 앞으로의 입주장은 크게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변화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입주장은 입주장이에요. 입주장이에요. 자, 이 입주장이 찾아오게 되면 임대차 거래가 생기는 거고, 매매 거래와 함께 임대차 거래가 발생하게 되니까 그동안 손가락 빤 거를 보상을 받습니다. 보상을 받아요. 즉 수익이 꽤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입주장만을 전문적으로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 입주장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나중에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따로. 네. 입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언제 여길 들어올까요? 언제? 제가 네오비를 처음 할 8년 전에는 6개월 전에만 들어가도 됐어요. 그런데 요새는 훨씬 더 일찍 들어가서 진치고 있어. 그래서 요새는 1년 전에 가서 깃발 꽂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입주장에 가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요. 등록증을 낼 자리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막 뒷골목, 2층, 오피스 난리도 아니죠. 하지만 이 부동산 대로변을 끼고 있는 아파트 정문들을 중심으로 한 이 부동산들의 입지의 강점은 입주장 때 훨씬 더 빛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몫 딱 챙겨. 그러고 나면 이제 입주가 끝나고 나서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들어가야죠. 들어가기 전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얼만데? 그랬더니 5천에 싸게 얘기해서 5천에 뭐 한 400이래요. 이거 싼 거죠. 이 정도면. 지금 분위기상. 네. 5천에 400이래요. 2배 올랐죠. 부가세 별도, 관리비 별도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상식적으로 여기에서 중개업 하다가 이 단지 내 부동산으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새로운 업소들이 빈자리를 채울까요? 맞습니다. 대부분 다 새로운 업소들이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왜? 1. 입주가 끝났죠. 그러면
그 다음 입주장이 생길 때까지, 전월세가 교체될 때까지, 그쵸? 임대차 보호 바뀌었죠? 3년 기다려야 돼. 1년 반이었거든? 근데 지금 얼마? 3년. 2 플러스 2.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열받은 게 그거예요. 왜 공인중개사는 침묵하고 있는가? 밥그릇이 반토막이 지금 났거든. 왜 침묵하고 있는가? 제가 내의비를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네. 개인 중개업소는 그걸 못 바꾸겠더라고요. 못 바꾸겠더라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다 신규 업소들이 채우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들만의 리그가 생기게 돼요. 이들만의 리그. 자, 이 얘기부터 정리할까요? 이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이 아파트 거래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4년 할 수 있습니다. 4년. 입주할 때 했죠? 그죠? 그다음 2년 뒤에 손바뀜 있죠? 조금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계약갱신 청구 안 하고 바꿔 나가시는 분들 있겠죠? 2년 때 한 번 해요. 누굴 대상으로? 내가 입주할 때 넣어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또 2년이 지나면 만기가 되겠죠? 그럼 그 사람들, 내가 거래했던 사람 중에 이미 거래한 사람 빼고 나머지 사람들 갖고 또 2년 해요. 4년 딱 지나면 여기는 아파트를 손을 못 댑니다. 우리나라는 특징이 뭐냐면 이것도 아파트 단지, 이것도 아파트 단지라고 하더라도 얘는 새 아파트, 얘는 흔한 아파트죠. 얘는 신축, 얘는 구축. 이렇게 되면 분리가 돼요. 완전히 영역이 분리가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파트 사랑은 전 세계 최고라는 거 아시죠? 특히 대한민국 여성들의 신축 아파트 사랑은 남편 사랑보다 더하죠. 그래서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뛰어넘을 수가 없다고. 즉 4년 딱 지나면 여기는 이 아파트 거래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주장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딱 들어와서 입주 딱 끝나면 정리하고 나가요. 뭐라 그러죠? 아파트도 거래하고 주변의 주택도 거래하고 상가들도 거래할 수 있는 복합적인 중개가 가능한 사무실이 이렇게 싸게 나왔습니다. 라고 올리죠. 판단의 능력이 없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파트 경기 안 좋으면 주택 전월세 하면 되고 주택 전월세 안 좋아도 상가 하면 되고 이렇게들 생각하는데 결론은 얘는 손을 못 댄다는 거 하나는 짚고 가시면 돼요. 자, 이 아파트 단지 거래하려면 그럼 누가 한다고요? 단지 내에서 합니다. 본인의 해당 단지 내에서. 이 아파트가 가장 신축이겠죠. 여기서 다 이루어집니다. 구축 아파트 신축 못 건드립니다. 왜? 구축 아파트 9억 들고 살려고 왔거든? 신축은 15억이야. 그럼 갭이 얼마야? 차이가? 6억 없어. 대출도 안 된대. 15억 넘어서. 이래 버리는 거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신축에 있는 분들은 구축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와서 자금이 여유가 있는 분들이야 신축으로 그냥 들어가겠지만 자금에 여유가 없는 분들 어차피 답이 안 나오니까 어디로? 구축으로라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꼬리보다 뱀대가리가 낫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게 되죠. 중개업에도 똑같아요. 창업지 결정하실 때 이거 무시하시고 들어가셨다가 엉엉 울다가 쫓겨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단지 내로 들어가면 얼마? 1년 6개월. 그리고 자칫 3년 6개월을 기다릴 수도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자, 그러면 그 1년 6개월, 3년 6개월 동안 이 1번 라인에 있는 중개업소는 뭘 먹고 살까요? 이 생각해봐야죠. 뭘 먹고 살까요? 이 중개업소들이 문을 다 닫으면 여기 있는 거라도 하겠는데 이들도 눈 시퍼렇게 뜨고 있습니다. 먹고 살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손가락을 빨죠. 두 가지
먹고 살 게 생겨요. 두 가지. 뭘 갖고 먹고 사느냐? 이건 지울게요. 아, 참. 두 번째 이유. 이들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 월세가 비싸서. 월세가 비싸서. 두 번째는 그동안의 고통. 손가락 빨면서 기다렸던 고통. 이게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워요. 매우 몹시 부담스러워합니다. 5,000에 400 얘기 듣자마자 에이! 저걸 누가 계약해? 저렇게 비싼 걸? 이라고 해요. 그럼 누가 들어가 그래서? 극소수의 선수와 초짜들이 들어가. 자, 1년 반, 3년 반 뭐 먹고 사나 봅시다 이제. 중개업의 프로세스와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이러한 실수들을 최소한으로 줄여볼 겁니다. 누가 하더라도,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어떤 시간에라도 24시간 부동산 중개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단순 중개라는 영역에서 훨씬 뛰어넘어서요. 매물을 창출하고 고객을 창출하는 법까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